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7,000원 이상에서는 신규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트레이딩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YG엔터가 근원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지축이 흔들리는 변화예요.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접고 음악 산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가수들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곡을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뮤싱 이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수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뒷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집을 질 때 굉장히 좋은 설계도면과 터다지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YG엔터 이 느낌에서는 지금이 최고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쉽게 YG엔터 주가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 팬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기로 시스템이 없는 이 부분이 YG한테 최대 약점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양윤석 총괄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팬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블랙핑크랑 베이비몬스터를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끔 멀티 라인업을 가져가서도 됐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 제가 2년을 눈을 빠지게 기다렸어요. 베이비몬스터 데뷔를. 데뷔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났죠. 이렇게 팬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느냐. 블랙핑크 앨범 나오면 1년 지나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막 팬들이 트럭 시위하고 앨범 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 트레저도 1년에 2차례나 앨범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몬스터 미니 앨범, 정규 앨범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긴 했는데 저는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약간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업이 너무 부재해서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베이비몬스터를 빠르게 이 글로벌로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콘서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프로듀싱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글로벌 월드 투어를 하는 것이다. 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한 회당 15억, 몇십억씩 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YG엔터라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된다. 제가 그 데뷔 전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탁월해요. 이 7 멤버들의 능력이. 그래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베이비몬스터를 밀어도 멤버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최근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 라미의 기융, 일본 콘서트에서도 가나가 이 3회 공연을 마치고 굉장히 그 몸이 지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투어는 이제 종첨을 못하고 치료 중인데 다행히도 인도네시아 커피 브랜드 굿데이 여기에 이제 선전에는 밝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7월 1일 이제 나오는 핫소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번 이제 태국 콘서트를 마치고 인도네시아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지금 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광범위하게 이 대규모 콘서트를 통해서 확산되는 게 아닐까, 내심이 이제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지금 그런 일은 없는데, 인도네시아 콘서트 중에
아사가 우는 장면들이 좀 이렇게 나왔어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사도. 그런데 치키타가 또 앵콜 공연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또 빠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귀국을 무사히 잘 했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이에요. 글로벌로 이게 넘사벽이 되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10대, 어떻게 보면 28 청춘인데 계속해서 이 건강 문제가 대두가 돼요. 멤버들이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구력을 가진 것이 아닌데 각 1년 데뷔한 어떻게 보면 뭐 팔팔 뛰고 날아야 되는 이런 청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애틋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아무런 그런 일 없이 잘 행복하게 아이돌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콘서트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치키타가 계단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계단 밑에서 넘어져서 굴러 떨어질 뻔도 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아이들을 자중시켜야 돼요. 그리고 막 이 폭죽 터지잖아요. 여기에 폭죽이 맞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사건이 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야외에 비 오는 날, 이런 날 공연 가서 미끄러워져서 애들 뭐 다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이 콘서트 중에. 그리고 아이돌 산업이잖아요. 아이돌이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멤버들 중에 뭐 어떤 아이들은 좀 빠르게 연애 소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주가 폭락합니다. 여러분들 에스파의 카리나 연애 소식 터지고 SM 주가가 폭락했던 경우가 있죠. 비일비재예요. YG엔터에서는 블랙핑크 제니가 연애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나이 약간 25살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좀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광고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신선해서 광고를 맡기는데 그 중에 한 멤버가 어떤 연애 사건에 휘말린다.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린다. 이러면 자기 그 멤버들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다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 돌아갈래. 일본으로 돌아갈래. 나 중국으로 돌아갈래. 지금은 중국 멤버들이 돌아가질 않는다고 해요. 이미 중국에도 많은 다수의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한국에서 눌러서 여기 아이돌 그룹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잘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엑소 때 크리스 포함해서 많이 돌아갔죠. 타오 다 돌아갔잖아요. 크리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성추문 이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남태현도 위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평생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구설에 오르면서 이 불행하잖아요. 타인이 동료가 존재한다는 건 동료 때문이라도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잖아요. 회사도 관리를 해주고요. 혼자 나가면 뭐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못해요.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상품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오늘 굳이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YG 플러스 주가는 7,000원 부분을 왔다 갔다 거리고요. 뭐, 근래 들어서 최고점 7,300원은 아니지만 거의 최고점에 육박을 하고 있는 굉장히 타점이 높은 지점이에요.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제가 주주이기도 하지만은 말리면 안 되죠. 더 투자라고 부추겨야 되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못해요. 타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야 되고요. 기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매집 방법도 굉장히 독특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일전에 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낮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익절하는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익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또 베이비몬스의 월드 투어, 트레저의 월드 투어 이런 것들이 다 가동이 되고 신규 라인업이 가세가 되고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붕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실적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 때 87억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잘하면은 역대 최대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잘 안 무너진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올라서서 60일 2평으로 일봉에서 올라서게 됩니다. 다만 60일 2평과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7,300원에서 떨어졌을 때 최소 6,000원, 안 그러면 6,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판단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는 제가 하는 몫은 7,000원에 와서 다 했다. 이제는 제 몫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물론 개무신인 베이비몬스터가 글로벌로 성장할 때까지 제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YG 플러스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YG 플러스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이제 모아나가기는 할 거예요. 다만 타점상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 점을 오늘 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다음에는 차트를 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